지금 식탁 위에 올라오는 반찬, 무심코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짜지만 않으면 괜찮다. 채소 위주 반찬이면 신장에는 무조건 좋다. 나이 들수록 집밥 반찬이 보약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매일 먹는 그 익숙한 반찬이 오히려 신장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 68세 김정숙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아침에는 된장국에 나물무침, 점심에는 멸치볶음과 김치, 저녁에는 장아찌 몇 조각으로 소박하게 식사를 챙기셨습니다. 본인은 늘 나는 고기도 안 좋아하고 집에서 담근 반찬만 먹으니 건강할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집 앞 언덕을 오르는데 다리가 유난히 퉁퉁 붓고 숨이 차고 입안은 바짝 마르는데도 몸은 물을 머금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손발은 저리고 새벽에는 종아리가 당기듯 아파 잠에서 깨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좋은 것만 먹고 산 줄 알았는데 왜 몸이 점점 망가지는 것 같죠? 사실 이런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이 예전처럼 묵묵히 버텨주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소박하고 건강해 보이는 반찬이라도 누구에게나 다 같은 방식으로 이롭지는 않습니다. 수치가 조금 괜찮게 나왔다고 해서 삶까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표 숫자는 멀쩡한데 몸은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더 답답한 건 병원에서도 짜게 드시지 마세요 정도로만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식탁을 이어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장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반찬들, 그리고 그 반찬을 먹을 때 몸이 보내는 미묘한 위험 신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강식의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신장을 지키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오늘 식탁을 바꾸는 일이 남은 노후의 몸 상태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반찬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먹고 있느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큰 병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신장은 예전처럼 묵묵히 모든 부담을 감당해주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조금 짜게 먹고 반찬을 대충 챙겨 먹어도 금세 회복되던 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소금기, 양념, 저장 음식, 반복되는 식습관의 영향을 훨씬 더 민감하게 받게 됩니다. 더 답답한 것은 신장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이 붓는 것도 애매하고 입이 마르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고 밤에 다리가 당기거나 소변이 달라지는 느낌도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며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식탁 위에 익숙한 반찬들이 조용히 부담을 쌓아갑니다. 무섭게도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반찬들은 대개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비싼 보양식도 아니고 누가 봐도 해로워 보이는 자극적인 음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집집마다 늘 올라오는 반찬, 몸에 좋다고 믿고 안심하며 먹는 반찬, 오래 두고 편하게 꺼내 먹는 바로 그런 음식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건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라고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반찬을 조심해서 보셔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신장이 덜 힘들어지는지 그 기준을 함께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반찬들은 대부분 냉장고에 늘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반찬은 바로 김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치가 왜 문제냐? 한국 사람 밥상에 김치 빠지면 밥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치는 너무도 익숙한 반찬입니다. 아침에 한 젓가락, 점심에 또 몇 조각, 저녁에는 국이나 찌개와 함께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너무 흔하다 보니 오히려 경계심이 사라집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기보다 늘 곁에 있는 집밥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를 채소 반찬으로 생각합니다. 배추도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발효 음식이니 장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을 거라고 믿으십니다. 또 나는 밥은 조금 먹고 김치를 많이 먹으니까 괜찮다. 시중 김치가 아니라 집에서 담근 김치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장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김치가 채소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기와 젓갈, 액젓, 그리고 진한 양념입니다. 특히 김치를 된장국, 찌개, 조림, 멸치볶음 같은 반찬과 함께 드시게 되면 본인은 소박하게 한 끼를 드셨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한 끼 식사 안에서 나트륨이 겹치고 또 겹치면서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신장은 원래 몸속의 수분과 염분 균형을 조절하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계속 많이 들어오면 그 양을 처리하느라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몸은 물을 붙잡아 두기 시작하고 그 결과 손발이 붓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입은 마르는데 몸은 오히려 퉁퉁 붓는 이상한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도 서서히 오를 수 있고 몸 전체가 축 처지듯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를 오래 앓고 계신 분들, 혹은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런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남들은 괜찮아 보여도 내 몸에는 더 빨리 신호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몸은 생각보다 일찍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유난히 붓는다든지, 예전엔 잘 맞던 반지가 어느 날 갑자기 꽉 끼는 느낌이 든다든지, 발목이 묵직하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든지 하는 변화가 그렇습니다. 또 입안은 계속 마르는데 물을 마셔도 몸이 개운해지지 않고 밤에 종아리가 당기거나 쥐가 자주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늘 큰 병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식탁 윗잔마디 몸에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누구나 알아차릴 만큼 대놓고 짠 음식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입에 익어서 늘 먹던 맛이라서 짠 줄도 모르고 반복해서 먹게 되는 그 익숙한 짠맛입니다. 김치 한두 조각은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 3번 반복되고 다른 짠 반찬들과 함께 쌓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김치를 무조건 끊으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조합입니다.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반찬의 중심처럼 드시기보다 곁들이는 정도로 줄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짜게 익은 김치는 가볍게 한번 헹구거나 물에 살짝 담갔다가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김치를 드시는 날에는 된장국, 젓갈, 멸치볶음, 장아찌, 조림 같은 다른 짠 반찬을 한 상에 겹쳐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싱겁게 데친 나물, 간을 약하게 한 채소 반찬, 소스가 많지 않은 샐러드 같은 것으로 한두 가지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결국 김치 자체가 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김치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안의 짠맛이 매일 아무 의심 없이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김치는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짠맛의 누적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서 보셔야 할 반찬은 멸치볶음, 젓갈류, 그리고 각종 마른 반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반찬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밥상 한쪽에 조금 놓이는 정도이고 양도 많지 않고 오래 두고 먹기 편하고 입맛 없을 때 한두 젓가락 집어먹기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이런 반찬을 더 자주 찾게 됩니다.
매번 새로 반찬을 만들기 번거로울 때도 좋고, 짭짤해서 밥맛을 살려주고, 조금만 있어도 한 끼가 채워지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위험한 음식이 꼭 커다란 한 접시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밥상 구석에 놓인 작은 반찬 하나가 오히려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반찬들이 더 위험한 이유는 쉽게 안심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 먹는데 뭐가 문제겠어. 멸치는 칼슘이 많아서 뼈에 좋다던데 말린 음식은 양도 적고 물기도 없으니 부담이 덜하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작아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그 안에 얼마나 진한 염분과 양념이 농축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멸치볶음은 간장, 조청, 설탕,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경우가 많고 젓갈류는 말할 것도 없이 염분이 매우 높습니다. 오징어채 무침이나 마른 새우볶음 같은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한 젓가락 양처럼 보여도 그 한 젓가락 안에 짠맛과 단맛이 아주 진하게 압축되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적게 먹어도 신장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반찬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반찬을 자주 드시게 되면 신장은 몸 안으로 들어온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두기 쉬워지고 본인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도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오를 수 있고 머리가 띵하거나 몸이 개운하지 않은 날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은 이런 작은 반찬의 영향도 훨씬 민감하게 받습니다. 본인은 집 반찬으로 검소하게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은 매 끼니마다 꽤 큰 부담을 견디고 있었던 셈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도 의외로 분명합니다. 이런 반찬을 먹고 나면 괜히 물이 계속 당기고 밤에도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평소보다 무겁고 손이나 발이 살짝 붓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혈압이 들쑥날쑥해지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예전처럼 시원하고 가벼운 느낌이 덜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반찬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지나치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말은 반찬이 밥상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짭짤한 멸치볶음이나 젓갈 대신 간을 아주 약하게 한 두부찜이나 계란찜, 소금을 많이 쓰지 않은 생선찜, 담백하게 볶은 채소 반찬으로 바꿔보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꼭 드시고 싶다면 정말 소량만 드시고 매일 반복해서 드시는 습관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은 한 번의 과식보다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반복되는 작은 짠맛에 더 오래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반찬일수록 안심하기 쉽지만 신장은 그 작은 짠맛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반찬은 나물무침, 시금치 무침, 버섯 무침처럼 많은 분들이 가장 안심하고 드시는 이른바 채소 반찬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채소가 왜 문제냐? 고기도 아니고 튀김도 아닌데 하고 생각하시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고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만큼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신장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반찬이 채소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채소인지, 어떻게 무쳤는지, 다른 반찬과 어떻게 함께 먹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신장이 그 부담을 감당할 상태인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것은 양념입니다. 나물 반찬은 겉보기에는 담백하고 소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간장, 된장, 소금, 다진 마늘, 참기름, 조미료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금치 무침 한 접시, 버섯 무침 한 접시, 고사리 나물 한 접시가 각각 따로 놓여 있으면 모두 건강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반찬들이 하나같이 짭짤하게 묻혀져 있고 여기에 김치와 국까지 더해지면
한 끼 식사의 전체 염분은 생각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채소 자체는 순한데 그 채소를 먹기 좋게 만들기 위해 넣은 양념이 오히려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소의 종류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병원에서 칼륨 수치를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그것이 꼭 맞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한 초록잎 채소나 일부 버섯류, 잎채소를 한꺼번에 많이, 그리고 자주 드시는 습관은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채소를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신장이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면 좋은 음식도 무조건 많이 먹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채소가 아니라 지금 내 신장이 그 채소를 감당할 상태인가입니다. 이럴 때 몸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반응합니다. 손발끝이 괜히 저릿저릿하거나 기운이 빠지고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이 전과 다르게 두근거리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검사 수치는 아직 아주 심하게 나쁘지 않은데도 본인은 분명히 예전과 몸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모두 채소 때문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식탁 구성이 내 몸과 맞는지 다시 돌아볼 신호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반찬을 드실 때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나물을 진하게 무쳐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한 끼에는 간을 약하게 한 채소 반찬 한 가지 정도로 단순하게 가져가는 편이 더 낫습니다. 가능하면 데치거나 삶은 뒤 양념을 아주 약하게 해서 드시고 같은 식사에서 김치나 짠국, 조림 반찬까지 겹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남들처럼 따라 드시기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기준을 따로 세우셔야 합니다. 건강식의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신장이 덜 힘들게 버틸 수 있는 식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채소 반찬도 신장 앞에서는 무조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반찬은 장아찌, 각종 절임류, 그리고 된장이나 고추장을 바탕으로 만든 반찬들입니다. 사실 이 반찬들은 너무도 익숙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경계하지 않습니다. 오이장아찌 몇 조각, 마늘장아찌 몇 알, 깻잎장아찌 조금, 된장에 묻힌 나물 한 접시, 고추장에 조물조물 묻힌 반찬 한 가지. 겉으로 보면 양도 많지 않고 밥상 한 켠에 살짝 놓이는 정도라서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반찬들이 오히려 식탁 전체의 부담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이런 반찬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죽이나 흰밥에 곁들이기 좋고 입맛이 없을 때도 짭짤하고 새콤한 맛이 식욕을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 준비가 편하고 한번 만들어 두면 여러 끼니에 나눠 먹기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장아찌나 절임 반찬은 냉장고에 늘 들어있는 기본 반찬이 되곤 합니다. 문제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 이것이 얼마나 짠맛을 쌓아 올리는지 스스로도 잘 체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반찬들의 가장 큰 위험은 염분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장아찌나 절임류는 대개 단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치와 함께 올라오고 국이나 찌개와도 함께 먹고 다른 조림 반찬과도 자연스럽게 겹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은 반찬을 조금씩만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끼 안에 여러 종류의 짠맛이 겹쳐 들어오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반찬들이 입맛을 자극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이 가고 먹을수록 짠맛에 둔해져서 내가 얼마나 많은 소금을 먹고 있는지 감각이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몸은 물을 붙잡아 두기 쉬워지고 혈압은 서서히 오를 수 있습니다. 신장은 들어온 염분을 처리하느라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고 그 부담이 쌓이면 몸은 점점 무겁고 둔하게 변합니다. 입은 마르는데 몸은 붓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예전과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짠 반찬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입이 더 마르고 밤에 유난히 물이 당기고 다음 날 아침 눈두덩이나 손이 살짝 부어 있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신경이 예민해지듯 몸이 괜히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찬은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 반찬처럼 세 끼마다 반복해서 올리기보다 횟수부터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절임 반찬 대신 한 재료로 싱겁게 무친 채소나 가볍게 익힌 반찬을 올리고 짠맛이 아쉬울 때는 파, 마늘, 생강, 약간의 깨, 레몬이나 식초의 은은한 향처럼 자연스러운 풍미를 활용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입맛을 살리는 방법이 꼭 소금과 장맛뿐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심해야 할 것은 반찬의 크기가 아니라 그 반찬이 매일 얼마나 익숙하게 신장을 지치게 하고 있느냐입니다. 입맛을 살려주는 반찬이 신장의 힘은 먼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반찬들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대부분 아주 낯설거나 특별히 위험해 보이는 음식이 아닙니다. 김치도 그렇고, 멸치볶음이나 젓갈도 그렇고, 나물 무침이나 장아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늘 먹는 집 반찬인데 뭐가 문제겠어 하고 생각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이 가장 큰 함정이 됩니다. 실제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김치가 조금 올라오고, 국이나 찌개가 한 가지 있고, 멸치볶음 같은 마른 반찬이 곁들여지고, 나물 무침도 한 접시 놓이고, 입맛 돋우려고 장아찌까지 조금 더해집니다. 각각만 보면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분명히 소박하게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짠맛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오고 그 부담이 한 끼 한 끼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의 여유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버텨냈던 식습관도 나이가 들면 같은 방식으로 감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은 한 가지 반찬 그 자체보다도 그런 반찬들이 매일 비슷한 조합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눈에 띄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무심코 이어지는 익숙한 식탁일 수 있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한 번의 과식보다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조합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지치기 시작할 때 몸은 처음부터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애매한 신호부터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조금 붓는 느낌이 들거나 손발이 전보다 쉽게 퉁퉁해지는 것, 소변 보는 횟수나 느낌이 달라지는 것,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변화가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입안이 자꾸 마르고 괜히 물이 당기는데도 몸은 개운하지 않고 밤에는 종아리나 발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식사 후에 유난히 몸이 무겁고 나른해지거나 머리가 맑지 않고 혈압이 들쑥날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끝이 저릿저릿하고 다리가 괜히 불편하고 가만히 있어도 편하지 않은 느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신장병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겁부터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나이 들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말고 내 식탁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몸은 늘 병이 깊어진 뒤에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수치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의외로 몸의 감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식탁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한 보양식을 챙기는 것보다 지금 밥상에 올라오는 짠맛의 겹침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한 끼에 짠 반찬이 너무 많이 겹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치가 올라왔다면 조림이나 장아찌는 줄이고 국까지 짙은 간으로 맞추는 식사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찬이 작을수록 더 가볍게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멸치볶음, 젓갈, 장아찌, 마른 반찬은 양이 적어 보여도 염분은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소 반찬은 계속 드시되 예전처럼 진하게 무치기보다 데치거나 찌거나 삶아서 간을 훨씬 약하게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반찬을 먹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반찬들이 한 상에서 어떤 조합으로 겹치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몸이 잘 붓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이유 없이 피로가 오래 간다면 예전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더 세심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결국 신장을 지키는 식사는 특별한 건강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짠맛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신장을 지키는 식사는 거창한 보양식이 아니라 짠맛의 누적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검소하고 소박하게 식사하십니다.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집에서 만든 반찬 위주로 드시고 스스로도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으십니다. 그런데도 신장이 점점 지쳐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채소 반찬이고 집 반찬이고 오래 먹어온 익숙한 음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했지만 정작 내 몸이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정답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이것저것 끊는 것이 능사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식탁 위에서 어떤 반찬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익숙한 반찬의 조합을 조금씩 바로잡는 일입니다. 매일 차려지는 한 상은 누군가에게는 몸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신장을 지치게 하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집 냉장고 안과 오늘 저녁 식탁부터 한번 천천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탁에서 하나만 바꾸셔도 신장은 분명히 덜 힘들어집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반찬에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반찬 가운데 어떤 반찬이 가장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아침 식사나 국, 그리고 음료 가운데 오히려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